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탄생하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 태양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그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제일 첫 번째 뭐가 생기냐면 태양계 성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계는 성분을 보면 무거운 원소하고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벼운 원소가 한 96%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가 4%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막 철이나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무거운 원소들이 4%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는 이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는 주변에서 초신성이 뭐 하냐면 폭발을 하고, 그 초신성 폭발로 인한 어떤 잔해물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태양계 성운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 이게 다 중심축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중력이란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저번 별에 탄생하는 것처럼 수축을 하면서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뭘 하냐면 회전 운동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걸 보면, 태양계는 중심에 있는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이랑 각각의 행성들이 공전하는 방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태양계 형성 과정이 성운설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성운설의 기본적인 기반은 지구의 공전하는 방향이랑 태양의 자전하는 방향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회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얘네들 이제 회전하다 보면 이제 중심에, 예를 들면 뭐 요 가운데를 기준했을 때, 요 가운데 부분을 기준했을 때 물질이 뭐 하는 거야? 물질이 뭉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회전 운동하면서 중심에 이제 원시 뭐가 생기냐면 원시 태양이 생기는 거고, 그 주변에 이제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서 원시 원반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심이 물질에 의해서 수축하고, 그 수축하면 중심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물투나 이런 거 할 때 배우겠지만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중심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게 되면 이제 회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중심을 기준했을 때 이렇게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원반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원시 태양과 원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원시 태양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원시 별의 형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중력에서 수축하면서 원시 태양 혹은 이제 원시 별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시 계속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중심부는 크기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작아지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 원반 형태로 있었는데 그 원반 형태로 있는 물질들이 뭐 하냐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이 위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이런 고리를 형성하고, 그 고리를 자세히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미행성체다라고 해서 행성이 될 씨앗이 되는 크기가 작은 행성들이 뭐 하는 거야? 모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고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퍼져 있었던 물질들이 어딘가로 다시 뭐 하는 거야? 모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여서 그 모인 것들이 고리랑 미행성체를 만들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가 점점 온도가 더 중력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수축하다가
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서 이제 핵융합이 가능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별이 핵융합에서 빛나게 되니까 태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미행성체들이 뭐 하는 거야? 모여서 이런 원시 형태의 뭘 만든다? 행성들을 만들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들이 결국은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루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을 보통 우리가 분류하면 행성이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형 행성들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작은 애들이 지구형 행성들이 되고, 목성형 행성들은 크기가 큰 애들이 기본적으로 목성형 행성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만드는 재료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 지구형 행성들은 단단한 암석질 형태로 되어 있고, 목성형 행성들은 주로 가벼운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는 과정에 전체에서 무거운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고 가벼운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96%니까 이 4%를 갖고 암석형의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96%를 갖고 목성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이 암석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무거운 원소이면서 녹는 점이 뭐 하는 거냐면 높은 물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을 만드는 기체들은 상대적으로 할 때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반에는 지구형 행성을 만드는 과정에도 녹는 점이 낮은 기체 성분들이 있었는데, 지구형 행성들은 보통 태양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기체 성분들은 뭉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더 멀리 날아가서 그게 목성형 행성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 가까이에 있어도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뭉쳐서 이제 지구형 행성을 만들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암석질로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목성형 행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의 차이가 생기는 거는 구성하는 성분의 차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이제 질량을 비교해 보면 얘는 사이즈가 작고 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얘는 질량이 작고 얘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참고로 질량은 그 행성에 또 뭘 결정하냐 하면 이 질량 성분 자체가 그 행성의 중력을 또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붙들고 있는 물질의 양도 뭐야?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목성형 행성들은 뭐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뭘 갖는 거야? 그렇죠. 고리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물질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력이 크기 때문에 위성도 상대적으로 뭐 하냐면 더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꼭 비교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밀도여서, 밀도는 정해져 있는 부피에 그 물질의 질량을 서로 비교하는 값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사이즈가 다른데 지구형 행성들은 이 부분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목성 행성들은 이런 애들이 다 뭐야?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부피의 무엇을 비교하면 질량을 비교해 보면 지구형 행성들이 목성형 행성들보다는 밀도가 압도적으로 큰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구형 행성들은 밀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목성 행성들은 그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목성 행성의 대표적인 뭐 토성 같은 애들은 뭐 밀도가 1보다 작아서 뭐 물에 던질 수 있으면 물에 뜰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성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생긴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두 개를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들이 아니고 이제 지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어졌냐.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요거거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제일 바깥에 뭐냐 하면 지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지구 중력에 의해서 뭐가 있냐면 대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시험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지각,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대기, 이것 중에 이제 누가 제일 순서대로 먼저 생겼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다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형성된 그 바다에서 뭐 한다? 최초의 생명체들이 탄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생명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을 조금 거꾸로 되돌려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선생님이 지금 대략적으로 그려놨을 때 그 지구의 크기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데,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최초의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지구가 있었을 때 이 지구에 미행성체들이 뭐 하면서 충돌하면서 지구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뭐 하냐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의 지구인데, 그 현재의 지구를 기준할 때 시간을 조금 거꾸로 되돌려 보면 그 과거에는 멘틀과 핵이 분리된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땐 얘하고 다르게 중심에 핵이 있고 주변에 멘틀이 있는 거고, 뭐가 없었다? 지각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지각이 생겼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지구가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점점 식어가서, 그러니까 식어간다는 거는 원래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 이게 하늘에서 막 핵폭탄 같은 게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게 이쪽으로 가면 점점 뭐 하는 거야?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가 결국엔 식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멘틀이 식어서 결국 뭐가 됐다? 지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지각은 없었고 핵과 멘틀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전으로 가면, 그 전에는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그마의 바다다라고 해서 액체 상태로 존재했던 거예요. 액체. 그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이때 단계가 혼합물의 형태가 됐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이제 혼합물의 형태가 돼 있다가 지구 자체가 어차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혼합물 중에 무거운 물질들은 뭐 하는 거냐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서 그게 예를 들면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뭐가 됐다? 그런 놈들이 이제 핵을 형성한 거지. 그럼 벌써 여기서 말하는 이 철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적색 초고성 단계에서 중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운이 형성됐다고 했을 때 어딘가에서 초신성이 폭발해서 그 초신성의 폭발의 잔해물이 태양계 성운을 만드는 일종의 재료로 쓰였구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혼합물 형태로 돼 있다가 무거운 철과 니켈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고, 가벼운 물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이니까 산소나 규소는 떠올라서 뭐가 됐다? 멘틀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뭐해서 식어서 핵과 멘틀 뭐가 된다? 자, 지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원시 지구가 있었는데, 그 원시 지구에서 크기가 작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지구 전체가 액체 상태인 마그마의 바다가 되었고, 그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으면서 철과 니켈 같은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물질은 떠서 뭐가 된다?
멘트를 만들었고 결국 그게 식어서 뭐가 된다? 지각이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대기가 존재했을 때 지구가 이제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이 대기에 존재했던 수증기가 비가 되면서 지각에 뭐해서 쏟아져 내려와서 그때 뭐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유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바다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 지구는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서 해로운 뭐가 오냐면 해로운 자외선이 이렇게 쏟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로운 자외선이 생명체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 자외선의 영향을 그래도 덜 받는 어느 쪽에서 물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들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면 지구 초기에는 유기물이 이제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먹으면 힘나는 물질인 유기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초의 생명체들이 이 유기물을 뭐 하는 거야? 섭취하면서 이 물질을 무엇으로 바꾼다? 무기물로 바꾸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뭐 하냐면 진화가 됐겠죠. 이제 그러다가 무기물을 다 썼다고 치면 결국은 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생명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줄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인 남세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세균이 등장을 해서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일종의 이제 광합성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광합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남세균을 잡아먹는 어떤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서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가는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합성을 하다 보면 광합성의 부산물 중에 하나인 O2라는 산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바다에 산소가 없었는 상태에서 바다에 산소가 생기면서 산소가 이렇게 바닷속에 쌓이겠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바닷속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가 되냐면 포화 상태가 되면 그 쌓였던 산소가 대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산소들이 오존이라는 물질로 형태를 바꾸면서 태양에서 오는 이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진화 과정에서 물 속에 이제 뭐가 있었는데, 어류가 있었는데, 이 어류들이 이게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뭐가 되냐면 양서류로 진화를 하고, 다시 그 양서류라는 게 파충류의 형태로 진화를 하고, 다시 이제 파충류가 조류나 포유류 형태로 진화를 해서 현재와 같은 지구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양계 형성이 되고 지구가 탄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생명체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거를 이제 3단원에 가시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배워요. 지질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지질 시대를 배우면 어떤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통합과학 책이 방학 때 우리가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거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별을 배웠어요. 그래서 빅뱅과 별을 배우고 나서 결국 여기서 가벼운 원소랑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 그러면 그 가벼운 원소하고 무거운 원소 그게 생성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배우는 주기율표를 우리가 달아봤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다른 다음에 그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다양한 뭘 통해서 결합, 그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물질을 만들고 걔네들의 성질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큰 내용 자체를 하나 이제 끝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생명 파트를 나갈 예정이고 3학년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물리 파트를 나갈 예정이어서 이제 2, 3학년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이제 진행을 좀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편은 별의 탄생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한 걸 찍었고 2편은 이제 태양과 행성과 지구의 탄생 좀 3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명절이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이렇게 2개 정도 보내주면 이제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 다 듣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면 진도는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